자기소개서를 그럼 잘 써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요? 네, 있죠. 네, 어떤 경우인가요? 가장 최근에 제가 만난 학생은 이제 작년에 제가 지도를 한 학생인데요. 이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이제 학생이었는데 내신 성적은 굉장히 좋았어요. 예, 이게 뭐 파락군에 있는 고등학생이나 특목고를 다니는 학생들은 감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굉장히 높은 내신 성적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가 나름대로 3년을 열심히 자기의 그 전공 적합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평범한 그런 생활 기록부를 보여주고 있었고 그런데 그 학생은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혼자서 탐구한 것 치고는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탐구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더 끄집어내서 본인이 원하는 상위권 대학을 이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의 잠재력을 또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서 이제 같이 밤을 새기도 하고 같이 이제 노력을 했죠. 근데 이제 그 본인도 어떤 부분을 피력을 해야 할지 본인도 모르니까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을 어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서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막막해 하고 있을 때 이제 저하고 같이 계속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냈죠. 그러면은 본인도 생각해보니 선생님 제가 이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왠지 제 경험은 별거 아닌 경험인 것 같고 나는 너무 지극히 평범하고 별로 제가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고 평범할 수 있는 것을 나만의 특별한 경험으로 잘 풀어 쓰는 그런 작업들을 같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삼관왕을 했죠, 수시에서. 삼관왕이라는 게 인서울 쪽에 아주 좋은 대학을 세계대학을 갔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죠. 수시에서 당당히 합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이제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레전드급 학교. 자기소개서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또 생기부에 드러나 있지 않는 그리고 생기부에 아주 간단하게 드러나 있는 나의 모습을 피력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잖아요.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그 자소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보를 얻고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제가 작년에 만난 학생도 이제 지방에 있는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충분한 어떤 안내나 그런 이제 지도를 받지 못했었던 것들이 되게 안타까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많은 아이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시작하는 것. 이제 지금 어쨌든 남아있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라면 좀 일찍 스스로 먼저 시작을 해보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대학교육협의회 사이트를 들어가면 거기에도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각 대학의 정보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학들 간에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잘 깔려져 있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쓰는 작성 요령 이런 것들도 잘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박람회가 이제 취소가 됐는데 항상 대학 박람회라는 것이 또 있잖아요. 그런 박람회를 또 참석을 해서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학과의 부스를 가서 안내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안내를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이제 질문을 했을 때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두고요. 챗봇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 뭐 줌 화상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학생들의 질문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 우리 학교가 원하는 자기소개서의 그러한 설명들을 사이트에 잘 제시를 하고 있고 해마다 업데이트를 시켜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숙지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소서뿐만이 아니라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정보들은 요즘에는 인터넷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인터넷에 사실 좀 잘못된 정보들도 난무하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도 보면 그 입시 정보를 안내하는 그런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블로그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취사 선택하는 네,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가끔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각 대학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에 직접 문을 두드리는 방법도 네,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이 남은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면 팁을 주신다면 체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체력 관리가 일단은 가장 급선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학생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생활 패턴이 이제는 수능과 같은 생활 패턴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수능 시험은 아침 8시 40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전, 오후, 낮 동안 이렇게 머리를 쓰는 그런 이제 시험인데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새벽까지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또 늦잠을 자게 되죠. 이제 그러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수능과 똑같은 패턴으로 하루에 일과를 시작을 하고 그러한 생활 루틴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저는 합니다. 보통 사람이 두뇌 활동을 하려면은 2시간 이전부터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8시 40분에 이제 1교시 국어 시험을 시작을 하는데 그렇다면 최소 6시 40분에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 6시에는 일어나고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또 취해야 집중이 되기 때문에 12시에는 반드시 잠을 자는 이러한 생활 패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2년 반의 시간이 흘렀어요. 네, 그래서 3학년 1학기를 마지막으로 내신 시험도 다 끝이 났고 그리고 생활기록부의 기재도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결과가 이미 다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학생들한테 3학년 2학기가 후반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전반전은 2년 반이었고요. 후반전이 남은 한 학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여러 가지 그 경기들, 운동 경기들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후반전에 승패가 갈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후반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만큼 3학년 2학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시 원서 접수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수능이 남아있고 그리고 면접시험과 논술이 남아있고 또 수시 전형이 다 끝나고 나면 또 정시가 있어요. 네, 정시 원서 3개를 또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것까지 네, 마지막까지 절대로 어떤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었던 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지금 이 시기쯤에 학생들이 벌써 재수나 반수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안타까워요. 그런 학생들이 많거든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는 재수를 해야겠어. 일단 한 대까지 해보지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고 시험장에 가서도 불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게 되죠.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지구력을 발휘를 해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수험생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번에 도쿄올림픽에 육상 선수로 나왔던 우상혁 선수,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정말 이제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그 2016년도 리우 올림픽에 나왔대요. 이제 그때는 정말 잘해야지. 그리고 이겨야지. 그런 생각 하나로 굉장히 이제 예민한 상태에서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기록과 승부 여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평소 본인보다 더 저조한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스스로도 실망을 해서 올림픽 경기 기간 내내 그냥 숙소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우울한 시간들을 보냈고 사진 한 장 찍지 않고 귀국을 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그게 후회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 나가서는 내가 승패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즐기고 오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웃음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저도 같이 웃음이 나더라고요. 파이팅을 외치고 웃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선수들과 셀카를 찍으면서 웃고 네, 그런 밝은 표정들이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즐기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즐기면서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한국 신기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내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냥 미라클 같은 그런 것도 사실 결과를 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 네, 그런 잠재력은 정말 이거는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는, 네, 그래서 충분히 기대할 만한 그런 잠재력이 누구나 다 있으니까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되 그리고 그것을 즐겨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게, 아, 그때 그럴 걸 하고 후회하는 것만큼 속상한 게 없으니까 후회하지 않게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그 순간을 후회 없이 즐겨라.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여튼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